제1교포 북송사업. 제1교포 북송사업. 1955년 일본은 소련과 국교를 맺게 된다. 정치와 경제는 별개 이문이다. 그런 흐름과 함께 제1한국인 사회에서는 조총련이 득세하고 있었다. 이들은 제1교포들의 북송운동을 재창하고 나섰다. 우리 모두 고국으로 돌아갑시다. 그리고 이런 노력에 힘입어 56년 북한과 일본은 각각 거주 중인 상대방 국민들의 송환에 협력하겠다는 각서를 교환하게 된다. 그 결과 56년에 북한은 일본으로 50명을 보내고 일본은 북한으로 20여 명을 보내게 된다. 이후 북한과 조총련은 제1교포 북송운동에 더욱 적극성을 띠게 되는데, 여기에는 체제 우월성을 선전하는 효과도 있었지만, 보시라요, 교포들은 남조선 괴뢰도당보다는 우리 공화국을 택했습니다. 그보다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기 위한 경제적인 욕구가 강했다. 57년부터 북한은 천리마 운동을 추진하게 되었고, 북한의 재건을 도왔던 40만 명의 중공군들도 모두 철수했기 때문에 일손이 매우 부족했었지. 여기에 북한은 덤으로 북송 사업을 통해 한일 회담을 방해하고 싶었다. 리승만 일의 우리 소식을 들으면 고조 난리도 아닐 거라우. 일본 역시 골치 아픈 제1교포들을 하루빨리 국외로 보내고 싶었다. 당시 북송 사업에 참여했던 일본인 사토 가츠미는 이렇게 밝혔다. 당시 일본에는 60만 명이나 되는 제1조선인이 일본에서 없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았다. 어떤 정치가는 일본이 귀국 사업을 지지해야지만 일본 정부가 제1조선인에게 지급하고 있는 생활보조금을 줄일 수 있게 될 거라며 북송 사업은 일본의 국익에 합치한다는 발언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북송 사업은 양측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 결과였기 때문에 사업은 급물살을 탈 수밖에 없었고, 한일 회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신중한 자세를 취하던 일본 정부도 58년 말 결국 북송 사업을 공식적으로 시사하기에 이른다. 제1조선인의 인권을 위해서라도 이들을 모국으로 돌려보내는 일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 될 것입니다. 정부의 늑장 대응. 그러나 이런 중요한 시기에 한국 정부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에헴. 그러다가 59년 2월 일본 정부가 북송 추진을 결정하자 그제서야 비로소 이승만 정권은 정식 항의하기에 이른다. 뭐라고? 당시 외무장관의 성명이다. 우리는 제1교포들의 북송을 강력히 반대하며 일본 측은 이와 같은 기도를 중지시키기 위해 앞으로 모든 수단과 조치를 취하겠다. 당시 이승만 정권이 북송에 반대했던 이유는 이랬다. 제1교포가 북한을 선택했다는 사실은 남한 정부의 위신을 실추시키는 일임. 이걸 용인해주면 장차 남한 공산주의자들이 일본을 거쳐 북행할 위험이 있음. 또 간첩이 일본에서 첩보활동을 할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하지만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었으니 국보법 파동으로 악화된 여론을 돌리는데 이보다 좋은 건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좋지, 이걸로 관심을 좀 돌려보자고. 하늘이 도우셨네. 다만 그러면서도 정부는 제1교포를 남한으로 데려올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 데려오면 뭘 해, 제대로 일자리도 제공해주지 못할 텐데.